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많은 정보, 보수적인 정보라든가 또는 진보적인 정보라든가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하면 수요 억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주로 LH공사가 이제 어디다가 지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3개 신도시나 외곽 그리고 LH공사가 이제 이번에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을 많이 하라는 얘기지 공급을 아주 고급스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빨리 많이. 그러니까 한 채 지을 예산 갖고 강남에다가 아주 멋있게 지은 것보다 그 돈이면은 외곽 지역에다가 세 채, 네 채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땅값 차이도 확 크니까. 그러니까 세 채, 네 채 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은 한 채 공급하는 것보다 몇 채를 공급하는 게 훨씬 낫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LH공사는 주로 외곽 지역, 외곽 지역. 수도권 외곽 지역에다가 많이 공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도 지는 수도 있지만은 지방은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는 거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지금 수도권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제 LH공사가 주로 맡고 네. 서울이나 수도권 요지는 주로 이제 민간 기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청약 아까 이제 재건축 이런 데 하려면 가점이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소위 로또라고 그러는데 네. 민간 건설사는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이제 정말 나는 신혼이야. 그래서 청약 가점 별로 없어. 그래도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얼죽신이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 공급 시장도 양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력으로 좀 부족하시는 분들은 서울만 포기하시면은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인천에서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내가 신혼에서 내가 강남에서 시작하면은 계속 네. 강남에서 있고 또는 이제 강남 너무 비싸니까 서울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무리를 해서도 인서울에 서 하게 되면은 계속 인서울에 있는데 이 경기도에서 시작하게 되면 계속 경기도 돌을 이렇게 뱅뱅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의 그 자본력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고 이 경기도로도 보면 1기 신도시 또는 뭐 2기 신도시는 뭐 더 새 아파트지만 1기 신도시 낡은 아파트 보면은 본인들의 그 자금력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또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집값 대비해서 주거의질이 굉장히 높거든요. 1기 신도시가 그렇죠. 이미 개발된 지가 꽤 오래됐고 네. 그 안에 뭐 몇십 년이 됐으니까 학군 발달하고 그다음에 쇼핑센터 모든 게 다 잘 거쳐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꼭 서울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그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 궁극적인 이 정부의 구칠 대책을 포함한 공급 네. 노력들이 LH가 주도하는 이 공급 정책들이 네. 시장 공급 활성화 혹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절대지가 부족하니까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 도움이 된다는 거는 퀄리티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제 퀄티티, 그러니까 양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에 한 10만 채가 부족했어요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LH 공사가 10만 채를 다 공급 못 하더라도 한 5만 채는 공급해. 근데 그마저도 안 하면은 그 계속 10만 채가 부족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네. 요번 조치가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조치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2029년 또는 2030년 이후에는 분명히 그걸 갖다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지금 주택이 부족한 데는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이죠. 서울은 주택 보급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아파트 보급률 50%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파트 보급률이 제일 낮은 데가 이제 제주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죠. 뭐. 제주도를 제외하고 아파트 보급률이 제일 낮은 데가 바로 서울이에요. 서울이죠. 예. 예,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서울은 굉장히 주택도 부족한 데다가 특히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또 많아요. 그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적은데 LH공사가 이번에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LH공사가 서울에서 택지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민간한테 이제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요번에는 약간 이제 좀 아쉬운 게 제초환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여러 가지 이제 대못을 좀 뽑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냥 규제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약간은 본인들이 이제 이 시장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이제 부족한 거죠. 이거 만약에 풀었다가 제초안 없애가지고 재건축이 활성화하는 건 좋은데 이거 풀었다가
제초안이 풀리게 되면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수익이 높아지겠죠. 수익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수익을 보고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초안이 있으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수익 좀 못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재건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민간에서. 그러니까 공급을 갖다 유도하려면 제초안을 갖다가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걸 갖다가 용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겁내하는 것 같아요. 괜히 건들지 말자. 건드렸다가 괜히 큰 코 다치니까 네. 일단은 LH공사한테 맡겨가지고 서울 외곽 지역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해가지고 조금 이게 불이 확산되는 건 조금 불을 좀 진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불이 난 지점에다가 우리가 좀 물폭탄을 던지든지 해야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도 같아요. 일단은 뭐 당장 공급 부족 문제가 좀 네, 눈앞에 네. 있으니까 좀 그렇죠. 급한 불이라도 해서 네네 수량으로 이제 밀어붙이자. 예, 예.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 도심안에 있는 이런 좀 네. 정비 사업 쪽에서는 이게 좀 기존의 규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속도가 네. 더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예. 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같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이거는 지금 뭐 97 대책은 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 LH공사가 짓는 거는 경기도 외곽에 짓는 거니까 지금 서울시 안에서는 LH공사가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시의 시각을 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 말씀이 맞는 거고 전체 시장으로 보게 되면 또 LH공사가 그래도 반쪽짜리 대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좀 계속 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고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결국은 규제밖에 할 게 없어서 그쵸. 지금 대출 규제 네. 그리고 이제 세금 규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네, 세금 네. 규제를 하겠죠. 네.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 제안 한번 해달라. 네. 부동산 시장 공급 네. 한번 조언 한번 해주세요. 네. 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떻게 하더라도 3년 후의 정책이에요. 즉각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네.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이거 조치 나온 다음에 뭐 일주일 후, 한 달 후에는 이거 뭐 조치가 틀려먹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3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3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대책을 내오는 이제 정부로 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많은 정부, 보수적인 정부라든가 또는 진보적인 정부라든가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하면 수요 억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수요 억제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대책에서 화끈하게 정책에 대해서 딱 그게 반응하는 건 수요 억제책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수요 억제책이 수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수요를 억누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일정 시점이 지나면 3개월이든가 또는 6개월인가 지나면은 그 전에 안 올랐던 거 가지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이 보통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돈가치 떨어진 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팅 이렇게 올라가다가 팅 이렇게 용수철 튕기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수요와 이제 공급을 동시에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네. 공급 대책은 효과도 나중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해봤자 사람들한테 먹지도 않고 욕만 먹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염증을 치료할 약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처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통제만 계속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아픔만 없어지는 거예요. 염증을 갖다 계속 그걸 없애야지 장기적으로 진통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당장 지금 나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게 아픈 거 없어지면 속에서 골마 터지던 말던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수요 억제책이에요. 수요 억제책은 겉에서 표면적인 어떤 효과만 나타나는 거고 절대로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반대로 공급 대책을 건들게 되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건드리는 건 맞는데 화끈하게 그때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거의 동시에 또는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와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공급 대책은 사실 보면은 정권의 마지막 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들이 대부분 우리는 준비된 정부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아마추어거든요. 처음에 예. 정말 장관 처음 해본 사람, 정책비서관 처음 해본 사람 뭐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과거 사람들은 바보야라고 생각하는 전제였고서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수요억제책 막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공급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이 그거 뻥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끝에 가지고 공급이 부족한데 우리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새로도 찍을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공급 부족을 깨달아 가지고 할 때는 뭐냐면 이미 이제 정권을 한 반 정도 지났어요. 그때 내가 공급하기 시작해 그러면 누구 혜택을 받냐면 그 다음 정권에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나는 혜택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정권에서 어떤 조건이든 이 후반부에서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내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가장 좋은 게 97 대책이 완벽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제가 웬만해 가지고 정부 대책 이렇게 칭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시죠. 예. 네, 이 공급 대책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쪽짜리 대책이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바로 지금 타이밍이 지금 해야지 그나마 2029년, 2030년 그때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새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한 게 조금 그래도 좀 다행인 거고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아까 민간 부분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서울 쪽은 영향을 덜 받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